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구입니다. 오늘 고농축 액상 비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고자 KG케미칼에 방문했는데요. 오늘 이 KG케미칼에서 이전에 액상 비료가 효과가 좀 많이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발전되면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자 방문했습니다. 공장과 창고 그리고 소장님 설명을 함께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월드입니다. 오늘은 KG케미칼의 김익열 소장님과 함께 드론 액상 비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기존의 액상 비료들이 한계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입제 비료에 비해서 뭔가 부족해서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KG케미칼에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액상 비료가 나왔다고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그 정말로 드론으로 뿌렸을 때 기존의 액상 비료가 다른지, 입제를 대체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익열 소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G케미칼 연구소 김익열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드론 관련된 비료, 그리고 또 시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점점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넓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필요는 농약뿐만 아니고 관계된 비료들이나 효과 있는 다른 제재들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이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필요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드론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농약도 뿌리시겠지만은, 이왕 드론이 있으니까 또 기존으로 다른 방식으로 뿌렸던 모든 것들을 드론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농약 다음으로 비료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료를 밑거름이나 우거름, 이삭거름 등의 비료들을 입제로들 많이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제로 된 비료, 물론 기존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먼저 사용했던 비료가 2에서 4mm 정도 되는 둥근 입제형 비료였었고요. 근데 그 입제형 비료의 한계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드론이 들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무게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뿌려야 하는 그런 어떤 면적들이 많이 뿌려야 되는데 그렇죠. 못하다. 그러니까 떠서 조금밖에 못 뿌리고 착륙해서 또 채우고 떠야 되기 때문에 예.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가적인 액세서리 부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액상형, 근데 액상형인데 고농도 서스펜션 드론용 액상 비료, 드론용 NK 비료,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된 비료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처음 와가지고 소장님과 얘기 나눴을 때 좀 신기했던 시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료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 있는 게 묽고, 여기는 좀 진하고, 이게 제일 진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액상 비료라는 거가 조금 진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액상 비료의 가장 큰 단점들은 이 농도가, 그러니까 수용성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만 녹고 나머지 부분들은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든지 침전이 된다든지. 그러게 되면 드론을 뿌리기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물질들을 찾았고, 또 첨가를 해서 고농도로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액상형 고농도 서스펜션 비료를 개발했다. 우리 그동안에도 드론용 비료, 액상 비료라고 시장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고객님들이 그거를 쓰시고는 이거 생각보다 내 기대만큼 효과가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많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나온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기존과 좀 다를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이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 왜 없느냐? 농도가 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농도를 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드론이 한번 날아서 칠 수 있는 면적에 효과 있는 정도, 그러려면 이제 고농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고농도로 만들어진 제품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어떤 장점이었고 문제였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액상형 비료들은 그 제형의 한계 때문에 물처럼 잘 녹이게 하기 위해서는 진하게 탈 수가 없어서
옅은 연한 액상 비료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뿌렸을 때 기존의 입제 비료랑 비교했을 때 효과가 좀 약하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기존에 시판되던 액상 비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진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뭐 굉장히 한 2배에서 3배 정도 2배, 이상. 3배 정도 이상 더 진하게 농축한 액상 비료가 출시되면서 그 액상 비료가 또 침전물도 없게 기술 개발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진한 것과 진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시중에서 제일 연한 색깔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던 기본적인 이제 액상 비료의 수준일 것 같아요. 진하기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액 이 자체로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타서 뿌리든지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한 요거 10리터 정도로 요걸 10리터 정도로 한 몇 평 정도를 뿌려야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원액을 뿌리든지 연한 거 아니면, 기준으로? 예, 그렇게 하든지 간에 뭐 한 1200평에서 한 1500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10리터 정도로 저희들은 5kg 정도. 5kg 정도로 예. 12평? 예. 요게 1200평. 1200평 정도 1200에서 1500평 정도. 기존의 액상 비료들은 이런 1리터 통에다가 물을 9리터. 9리터를 해서 10리터를 만들어가지고 원액은 1리터가 들어간 상태죠. 그렇죠. 요걸로 한 1200평, 1300평 뿌리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효과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요 KG 케마크에서 하는 요 패키징은 애초에 원액을 5kg 정도 패키지로 나와서 예. 요거를 물을 2배 그러니까 요걸로 10리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로 1500평 정도를 뿌리면은 예. 이게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양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농도도 1.7배에서 1.8배 정도 더 진하기 때문에 사실 입제로 뿌리는 정도의 준하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의 액상용 비료들은 네. 어떻게 보면 입제형에 준하는 비료 효과가 아니고 그냥 영양제다. 그냥 기분만 내는 정도의 기분만 내는 정도고 비료였었다라는 네. 것이고 네. 저희들은 정말 우끄럼에 준하는 토양에 뿌려주는 정도의 준하는 정도의 비료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그 보급하는 제품이 농약과 혼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제품 5리터에 나머지 물이 5리터 들어가는데 그 5리터의 물 대신에 농약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 그럼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꼭 쉼터를 채우고자 한다면은 5리터에다가 물을 5리터 타가지고 총 쉼터 만들어 뿌릴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 5리터에다가 농약 5리터를 타가지고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무방하다. 예, 농약의 어떤 네. 침전이라든가 응집이라든가 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네. 없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그래도 주장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제품명을 이제 정해졌잖아요.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마 동영상에 올라갔을 때는 출시됐을 수도 있는데 제품명이 정해졌나요? 저희들은 이제 KG 뭐 드론 NK라든가 네. 이런 정도의 지금 아직 가명이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아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으면서 아마 벼를 사용하는 우끄럼을 해야 할 시점에는 7월달 정도에는 충분히 출시가 될 것이고 아마 5월달에도 이렇게 나와서 다른 작물에도 네. 어떻게 보면 벼, 보리, 고구마, 배추, 엽채류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접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특정 비료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흔히 농촌에서는 이야기로 완효성 비료를 이제 뿌리고 나서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완효성 비료를 넣었으면은 첫 번째 농약 줄 때 같이 영양제 정도만 뿌리면 되지 그 네. 사이에 비료를 뿌릴 수 없다고 하시는 지역도 있고 꼭 그 사이에 뭔가 뿌려야 한다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 요 NK 비료 요거 같은 경우는 완효성 비료를 뿌린 다음에도 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완효성을 한 번만 시용하고 이후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비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효성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비료기가 좀 부족하다, 또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뭐 기상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작물의 상태에 따라 가감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이제 적합한 드론 비료가 적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NK 비료가 하던 모든 일을 요 액상 NK가 비입제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드론에 맞춰서 진하게 개발했다는 게 예, 논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료뿐만 아니고 이제 농약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